1392년 7월 16일 이성계가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공양왕을 퇴출시키고 5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새나라 건국 후 최우선 순위로 할 일은 국호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호는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는 삼한 땅에 건국한 최초의 문명한 나라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였다. 이와 함께 개국의 공로가 있는 공신을 선발, 표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계를 왕위에 올린 52인을 개국 공신으로 정하였는데 정도전, 조준, 남은, 백응념 등 20인이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이방원을 비롯한 전처 소생 왕자는 아무도 공신에 들지 못했다. 이어서 세자 간택에서도 왕자 누구도 선택되지 못했다. 이에 누구보다도 공이 많았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세자 자리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방원이었는데 그에 대한 실망이 컸다. 세자 자리는 막내 방석으로 정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방석의 나이 이제 경우 10살인데 어찌 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방원은 세자 책봉식이 있는 날 벽을 치며 분함을 토로했다. 그의 원망은 이를 이렇게 만든 정도전과 세자 방석의 생모 신덕왕후에게로 향했다. 세자 책봉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침소에 든 이성계에게 신덕왕후가 은근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하, 소첩 청이 하나 있는데 받아주옵소서. 신덕왕후는 자신의 소생으로 세자를 책봉해달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다음날 어전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임금이 물었습니다. 세자를 누구로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신하들은 뜬금없는 임금의 물음에 당황했습니다. 신하들이 답이 없자 임금은 문화시중 백응념을 지목하여 답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백응념은 적장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마땅치 않을 때는 공이 많은 분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공신 조주는 시국이 평안할 때는 적장자가 옳고 난세에는 공이 많은 분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적장자 이방원은 회군 이후 역적의 자식으로 지내는 것이 죄인이라 하면서 황해도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었으니 세자가 될 자격이 없고, 이는 다분히 다섯째 이방원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듣고자 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니 답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신하들은 조용했습니다. 어전회의 분위기를 전해들은 이방원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방원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추진되고 있었으니 바로 신덕왕후와 한 약속 때문이었다. 신덕왕후는 매일같이 앙탈을 부렸다. 이성계는 자신의 뜻을 알아줄 신하를 찾았다. 삼봉이라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성계는 정도전과 독대하여 앉았다. 경은 지난번에 과인에게 조선 경국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조선은 백성의 나라이옵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는 만세까지 길이 빛날 것이며 임금 또한 그러할 것이옵니다. 조선 경국전은 조선의 통치 이념과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도전이 저술하여 1394년 태조에게 바친 법전이었다. 나라의 제도와 관리의 역할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임금과 신하의 역할 분담이었다. 임금이 하는 일은 종묘 제사와 세자 책봉 등 나라의 상징적인 일을 하면서 훌륭한 재상을 뽑아서 그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는 왕권 중심의 당시 정치 풍토로 보아 용납될 수 없는 제안이어서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이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자를 세우려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성계의 물음에 정도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덕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왕자들보다 나이 어린 왕자가 세자가 된다면 딱 맞춤이었다. 정도전은 조준과 백응념을 만나서 이성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 소생 두 아들 방번과 방석 중 누구를 세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형인 방석이 세자가 되어야 하나 방번은 퇴출된 공양왕의 사촌 귀이군의 딸과 이미 결혼을 하였으므로 10살 박이 막내를 세자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세자 책봉 이후 정도전은 세자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법과 제도, 군사와 외교, 그리고 한양 천도까지 새 왕조의 청사진은 그의 손에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정도전은 차기 권력의 방해가 되는 왕자들을 절제사 벼슬을 주어서 지방으로 내쳐 중앙 권력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방원의 신세는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기 권력에서 밀려났다 하니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주의가 썰물처럼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아,
권력 무상이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게 모두 마음먹은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고 끝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인간사 세옹지마. 이번에는 나라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들며 거침이 없던 정도전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황제께서 표전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작성자인 정도전을 입조시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전문은 외교 문서를 말하는데 조선에서 황제에게 올린 문서 중에 불손하고 조롱하는 문구가 담겨 있어서 황제의 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신생국 조선을 길들이려는 의도에서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소국인 조선으로서는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정도전을 압송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자 이성계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정도전을 조정벼슬을 내려놓게 하고 함경도 변방으로 피해 있게 하였습니다. 이방원에게 들리는 또 다른 소식은 세자 책봉 문제로 척을 졌던 신덕 왕후가 중병이 들어 몸져 누웠다는 것입니다. 병을 앓던 신덕 왕후가 기어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이방원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방원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인데 뜻밖의 하륜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륜은 정도전 못지않게 야망을 품고 있음에도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륜은 이방원의 장인 민제 대감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제를 찾아가서 당신 사위가 용의 관상을 가졌으니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륜과 이방원의 만남은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한때 동지였던 두 사람이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벌이는 암투, 결국 왕자의 난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과연 하륜이 없었더라면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정도전과 하륜 간의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윤만보의 역사TV 계속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